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 대표 권도행입니다. 헬로 에블바리 따자하오 보도국장 유성열입니다. 아니, 인사가 왜 그래? 제 인사에 문제가 좀 있었나요? 도시공사인 줄 알았어. 도시공사요? 왜요? 도시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인사 문제가? 도시공사 이제 특조위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한번 저희가 이번 시간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부 앞선 영상 일부에서는 패거리 정치에 몰빵하는 광명시의회 얘기를 했고 그때 그 패거리가 도시공사 특조위로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판이었죠. 네네. 근데 대표님 특조위가 왜 네. 구성이 됐었나요? 특조위가 네. 광명도시공사에서 그 광명동굴 관련 17만 평 네. 사업자를 선정할 때 네. 공모를 했죠. 네.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된 업체가 네. NH 투자증권 컨소시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네. 업체가 가산점을 받은 서류가 허위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뭐 인사나 재정 등 네.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특조위가 구성이 됐죠. 네, 작년에 그래서 현미경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100일 동안 특조위가 열렸으나 네. 결국에는 보고서 채택도 안 되고 네. 전혀 성과 없이 끝났죠. 근데 특조위는 왜 보고서 채택을 결국 못했을까요? 그들이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네. 그들이 건드린 건 판도라의 상자였던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뭐 인사 문제나 아니면 뭐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들여다보니 네. 뭐 전현직 시장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전직 시장까지요. 네, 현 시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전직 시장이시면 이호선 시장님? 아, 이호선 시장님이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통화를 했죠.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지금 시의원에 대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광명시 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사투리 안 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 목소리 좀 더 허스키게 하지 그랬어요. 근데 그 이호선 시장님이 호남 비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죠. 네, 얘기를 해보니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억울해 맞아요. 해요. 그분이 특정 지역 출신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감정을 가질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얘기가 좀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 하는데,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네. 뭐 얘기를 한번 말씀을 대신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게 뭔가 좀 왜곡돼서 전달이 된 것 같고. 네.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판도라의 상자. 네. 네. 결국 경찰이 연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던 의원 세 분이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특위를 구성을 할 때는 만장일치로 해놓고 결국에는 특조위에서는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은 이 시의원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책임감 없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네.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음. 구대가 네.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능한 시의원들, 네. 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시의원들을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네.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하죠, 시의원들이. 네. 그 특조위 의원들이 뭐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뭐 제대로 안 줬다. 그리고 뭐 이니셜 처리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들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못 받아서 본인들이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지. 특조위가 왜 구성이 됐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면밀히 들여다보라고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자료가 제대로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그럼요. 더 연장을 해야죠, 특조위를. 100일이 부족하면은 200일도 하고, 300일도 하고. 네, 1년 내내 하고, 내년 그렇죠. 임기 끝날 때까지 해야죠. 그럼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시의원을 뽑아놓은 거잖아. 네. 시의원들이 보고서 채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쨌든 네. 용수하미로 끝나는 거에 대한 네. 이유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죠? 네. 못난 놈, 못난 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그러면 용두사미로 끝났냐라고 봤더니 네. 저는 인사 문제를 비중 있게 보는데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강명동굴이나 여러 곳에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채용이 되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누구 라인 타고 왔냐? 라인을 타고 들어와요? 네, 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너 누구 라인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당하게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뭐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채용됐다고 저는 듣고 있고. 그 라인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저 친구도 지금 취직 못한 친구가 있는데. 아니 특위에서 인사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뭐 전혀는 아니지만 네. 뭐 거론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아보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죠? 예, 스타트는 인사 문제하고 광명동구 17만 평이었는데 인사 문제는 거의 뭐 거의 거론되지 않았죠. 지금 현직 시의원들이 막 엮여 있나 봐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 인사 문제가 왜 거론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다 걸려. 다 걸려. 이거. 그죠. 네. 뭐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운 시의원은 몇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음.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8대 시의 시의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 무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본인이 네. 상자를 열었으면 네.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네. 나중에 살펴보니 오히려 본인 발등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가 되니 저는 그대로 덮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예상을 못했을까요? 저는 예상을 못했다고 봐요. 큰일 났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시의원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네. 꼭 이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의원들도 있죠. 12분 중에 네. 한 몇 분 정도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전 뭐 지난번에 한주호 의원 저희가 언급을 한번 했고 네, 평생학습 장학금. 네, 이번에 뭐 이일규 의원 저는 뭐 이일규 의원. 보니까 저는 그냥 의정 활동만 보면 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날카롭다. 그리고 핵심을 잘 파고든다. 그리고 또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행이네요. 네,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올해 2021년 연말에 광명포스트에서 네, 정말 의정 대상을 해서 네. 괜찮은 의원님들한테 상을 좀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뭐 돈이 많다고 일단 신문사가 소문이 나 있는 상태라 저희가 좀 진지하고 네네.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제8대 광명시의회 의원님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몇 분이 살아 돌아오실까요? 7대 시의회가 좋은 선례라고 봐요. 7대 시의회가 7대 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의 그 특조위가 열렸었죠. 네. 열렸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용두사미로 끝났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13명이었죠 시의원이. 13분 13분 중에서 돌아오신 분은 돌아오신 분이 한 네. 분이었죠. 한 분만 살아남았는데 저는 이번 8대도 비슷하다고 봐요. 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언급하셨던 특조위가 인사 문제하고 네. 그 강릉동굴 17만 평 그 컨소시엄 네. NH 투자증권 관련된 그 선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광명동굴 17만 평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명동굴 업체 선정 과정이 저는 이게 진짜 그 판도라의 상자라고 보는데 지금 경찰이 열려고 네네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면 아마 광명시 정치권에 쓰나미급을 몰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쓰나미라고 하면 다 휩쓸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네. 혹시 경찰이 최근에 광명시 의회하고 시청을 네.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올 수 있나요? 압수수색? 뭐 또 올 수 있다고 봐요. 또 와야 된다고 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그 경찰에 지금 고발된 상태잖아요. 네. 뭐 경기 남부청 반부패 수사팀에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조사가 곧 재개될 거라고 저는. 어쩌면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참고인 조사를 지금 몇 분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네. 경찰이 열려고 하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저희가 한번 조금 살짝
살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들도 도대체 광명동구 17만 평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살짝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